안녕하세요, 닥터 동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 아닌 다이나믹 웜업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칭이 항상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상시라든지 혹은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는 좋은 효과를 가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후 스트레칭의 목적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웜업과 본 운동을 끝내고 나면 허트레이트, 즉 심장 속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스트레칭 해주고 나면 이 허트레이트가 정상적인 레벨까지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몸을 쿨다운 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을 끝내고 나면 락틱 애시드, 즉 젖산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젖산이 많아지면 신체 내에서 염증과 근육통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 젖산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라든지 근육통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온몸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을 시켜주고 운동 범위 자체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후 스트레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는 양측을 똑같은 강도, 똑같은 범위, 똑같은 시간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을 이 정도 관절 범위로 30초 동안 할 것 같으면 반대쪽도 똑같은 범위로 30초 동안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면 부상에 대한 위험 요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 큰 근육 중심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목, 이 부위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 이렇게 반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반동을 주는 행위들은 오히려 부상에 대한 위험도를 더 높게 하십니다. 바로 4번째를 말씀드릴 텐데요. 스트레칭을 해줄 때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다 보면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통증이 유발되지 않게 지긋하게 반동 없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30초 이상 동안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호흡을 할 때 괜히 심호흡을 하실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평소에 하시던 호흡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다고 치면 그쪽 부위 같은 경우에는 60초 정도 지긋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이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동 후 스트레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가지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스트레치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동에서 하체를 사용하게 되고 특히 긴 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그 이후에 햄스트링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허리까지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엉덩이 쪽에 사이아틱 너브, 즉 좌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좌골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그것과 관련된 통증을 예방하고 부상을 방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 허리 정도 높이로 다리를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긋하게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반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작을 최소한 30초 정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높이, 똑같은 반동 범위로 똑같은 시간 30초 동안 유지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목과 그리고 팔을 동시에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팔을 뻗어준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서 이 자세를 3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손목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할 때 간과하시기 쉬운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손목 관절은 특히 상체 근육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손목뿐만 아니라 이 팔 상완과 하완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주기 때문에 동작을 운동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차일드 포즈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요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작입니다. 척추, 목, 허리, 코어 이 중심을 이루는 부분을 모두 이완시킴으로써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동작이고요. 발목에 들어가는 암벽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감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즈로 30초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는데요. 모든 운동을 끝내고 나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로 반동을 한다든지 혹은 통증이 유발될 때까지 무리한 동작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히 몸이 풀리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30초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사이드 스트레칭, 즉 측면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목 뒤로 팔을 넘긴 이후에 측면이 모두 이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뿐만 아니라 등에 있는 광배근까지 모두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많은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근육들이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것들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튼튼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을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부위씩 양쪽을 한쪽씩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강도 그리고 반동 없이 하는 것들은 집중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다르게 스트레칭이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시티드 스파이널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발을 뻗어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뒤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주시고 한쪽 팔은 집은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무릎을 살짝 안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잘 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운동은 운동 이후에 수축되어 있는 척추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도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를 펴주시고 시선은 뒤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은 평상시 쉬는 것처럼 편하게 쉬시면 되시고요. 무리하게 심호흡을 하신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반대편 무릎 뒤쪽으로 넘기시고 허리를 펴주시고 한쪽 팔을 뒤쪽으로 해주시고 시선을 뒤쪽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편 손은 약간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허리 쪽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쪽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버터플라이라는 동작인데요. 양쪽 발바닥을 모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허리를 완전히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체를 숙이시면서 허리를 펴주시고 팔꿈치가 땅에 붙을 수 있을 때까지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은
척추뿐만 아니라 엉덩이 쪽에 골반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내전근과 연관되어 있는 허리 쪽의 장요근까지 이완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동작입니다. 7번째 동작은 코브라 포즈라고 많이들 아시는 동작인데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하체를 붙여주시고 상체를 뒤쪽으로 제껴주신다는 생각으로 포즈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척추 그리고 등, 엉덩이 쪽까지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특히 사이아틱 너브, 즉 좌골신경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좌골신경 쪽까지 예방을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동작입니다. 8번째 동작은 힙 플렉서 런지라는 동작인데요. 특히 하체 운동하시고 나서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운동은 런지 자체가 하체와 허리 등을 자극시켜주는 운동인데 스트레칭 동작에서는 이쪽 뒤쪽 다리를 펴주시기 때문에 햄스트링, 종아리 그리고 하체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쪽을 좀 더 이완시켜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상체를 꼿꼿하게 서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좀 더 자세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사이드 런치 스트레치라는 동작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힙 플렉서 런치와 조금 다르게 옆쪽 근육들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하체 근육에. 그래서 한쪽 다리를 굽히고 한쪽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체를 아까는 앞과 뒤쪽을 조금 이완해 주는 느낌이었다면 이 동작은 안쪽, 바깥쪽,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이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뻗어주시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각도를 조정해 주셔서 뻗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범위를 가져가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안쪽과 종아리 근육이 많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동작입니다. 스탠딩 쿼드라이셉스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내갈래근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꺾어주기 때문에 발목 관절들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특히 하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많이 하셨을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을 뒤쪽으로 꺾어주시게 되면 발목 관절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앞쪽에 있는 허벅지 내관근을 이완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후에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을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운동에는 결국엔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수축이 된 근육을 운동 후에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이완시켜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동작 잘 숙지하셔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닥터 동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